조차, 마저, 의미 차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은 한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의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의미 차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할 텐데요. 한국 사람이 비슷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그냥 비슷하게 생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차이는 있지만 어려우면 비슷하게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마저의 사전 의미를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확인하면 마지막 남은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영수는 친구가 3명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건강이 나빴어요. 이때 3명의 친구는 영철이, 영식이, 미선이가 있어요. 그런데 영철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영식이도 죽었어요. 얼마 전에는 마지막 남은 친구인 미선이 마저 죽었어요. 이때 마저는 순서, 첫 번째 영철, 영식, 친구 3명 중에서 2명이 죽고 마지막 남은 대상인 미선이가 죽었다. 그 마지막의 대상, 마지막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저를 쓰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 남은 대상, 물건, 사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영수는 3개의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모두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를 했고 2 대학교 모두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남은 서울대학교마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영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울고 있었다. 자, 이때 합격 발표는 시간적 순서로 제시됐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먼저,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남은 서울대학교. 가장 마지막에 발표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도 떨어졌다, 서울대학교 마저 떨어졌다를 사용하는데 이때 서울대학교조차는 사용이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마저의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이때 마저와 결합하는 명사 1번은 순서에 초점을 둔다라고 기억합시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남은 대상, 사람, 물건 등에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조차는 이렇게 사전 의미가 있어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 설명이 어려워요. 극단의 경우라는 건 한국인이라면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인 여러분이 여기까지 아주 심각하게 의미를 파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냥 1번은 부정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나쁘고 부족한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명사가 1번과 결합한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 중에 차홍이 가장 못생겼다. 키도 작고 너무 뚱뚱하다. 그런데 차홍조차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만 여자친구가 없다. 이렇게 이때는 마저와 결합이 어색해요.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쁘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어때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조차가 결합할 수 없는데
영수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떨어지고 오늘 아침에 서울대학교마저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저는 순서, 시간적인 발표 순서에 의해서 사용했지만 이 표현에서는 발표 순서가 늦었기 때문에 마저만 사용한 거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조차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순서의 개념과 부정의 개념 이렇게 구분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수의 가족은 엄마, 아빠, 동생 모두 4명이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말을 했다. 지난주에는 엄마가 영수를 싫어한다고 말을 했다. 어제는 아빠가 영수를 싫어한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동생마저 영수를 싫어한다고 말을 했다. 순서의 개념, 엄마가 먼저 말하고 아빠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말했어요. 마지막 순서인 동생도 말했다. 이런 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동생조차는 사용이 어색한 거예요. 영수의 집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영수, 영수의 형, 그리고 동생이다. 그런데 형과 동생은 얼마 전에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소개를 했다. 영수는 알고 지내는 친구도 없다. 게다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조차 짝이 있어 새끼를 낳았는데 사람인 영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이때는 마저의 의미는 조금 어색해요. 마저의 사용은 어색하고 조차가 자연스러운 건 자,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는 분명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인 동물도 짝이 있어요. 그런데 영수, 사람인 영수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조차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 기억하셔야 될 건요. 한국인들이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그 과정에 의미가 분명히 존재해요. 정확한 의미를 한국인들은 알고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조차는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특징이 있고 마저는 순서에 초점을 두고 가장 마지막의 대상, 뭐 그런 개념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면 그냥 편하게 쓰세요. 한국인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비슷하게 사용하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